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복구와 구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한인 남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 2명은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뉴욕 맨해튼에서 택시를 타려던 한인 커플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하고 도주했던 범인이 공개 수배 끝에 체포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몇 년 동안 고객을 기만한 영업 관행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네바다주 현역 경찰관이 라스베가스에서 연쇄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전례 없는 역대급 사태로 각종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벌몬트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부 주는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수경보를 유지시켰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서울 만큼 거센 빗물이 급류처럼 타고 흘러 다리 위로 넘쳤고 도로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흘러간 빗물은 결국 식당 내부까지 뚫고 들어가 천장까지 차올랐고 마을 전체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Total devastation. It's beyond repair. It's a total teardown. All our chairs all over the place, tables flipped, the refrigeration units were ripped out of the walls. I haven't processed it yet, you know. It's so surreal, everything around here. When you look at the landscape and everything, you know, it's like what happened here? 앞서 국립기상청은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뉴욕주와 버몬트주를 포함해 일부 북동부 지역 주민 1,000만 명 이상에게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버몬트주는 48시간 동안 최대 9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홍수로 인해 식수마저 오염되면서 주민들은 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이 도로와 주택에 갇히면서 최소 117건의 구조와 67건의 대피령이 있었고 80개의 도로와 도심 지역이 폐쇄됐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 사태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버몬트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arlier today, while overseas, President Biden approved my request for disaster declaration for all 14 counties. The devastation and flooding we're experiencing across Vermont is historic and catastrophic. Floodwaters continue to rise in some places, like our capital city. 뉴욕과 보스턴 공항에서는 악천후로 5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북동부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최대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립기상청이 여전히 뉴욕주와 버몬트주를 포함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닿은 인근 지역들에게 돌발 홍수경보와 주의보를 유지시키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앙적인 홍수로 여러 위험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폭우로 캐나다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한인 남성 2명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 9일 저녁 11시 55분쯤 팔로핀토 카운티의 산토 지역의 20번 고속도로에서 트럭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식 현대 화물 트레일러가 주행 중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2022년식 그레이트데인 화물 트레일러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대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46세 로티미 아리젤로에가 숨졌고
맞은편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한인 남성 2명도 모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에 거주하는 63살의 케빈 엄 씨, 다른 1명은 캘리포니아주 사이프레스에 거주하는 60살의 문성현 씨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물건을 싣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한인 케빈 엄 씨의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관련이 있는 정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로티미 아리젤로에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5월 뉴욕 맨하튼에서 택시를 타던 한인 커플에게 다가가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을 가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33살 남성 마크 젠센을 중어범죄와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은 지난 5월 새벽 1시 30분쯤 맨하튼의 한인타운에서 우버에 탑승하는 한인 남녀에게 다가가 침을 뱉고 인종 비하 발언을 하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시안 중어범죄 사건으로 보고 도주한 남성을 공개 수배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몇 년 동안 고객을 기만한 영업 관행으로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부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며 약속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 수수료를 중복으로 여러 번 부과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일부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고객의 승인 없이 계좌 개설을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신용카드 개설 시 지급되는 포인트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러한 관행은 불법적이며 고객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17억 달러의 역대 최고액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3곳에서 한 경찰관이 연쇄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바다주 검찰국에 따르면 당시 현역 경찰관이던 35살의 칼레브 로저스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위치해 있는 유명 카지노 3곳에서 4개월 동안 강도 행각을 벌여 16만 5천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는 8만 5천 달러 이상을 훔쳤고 2022년 2월에는 경찰관용 총기로 무장하고 강도 행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로저스는 3차례 모두 복면을 쓰고 같은 패턴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왔으며 심지어 자신의 동료들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동안에도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을 숨긴 채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저스는 7년차 순찰경비대 소속으로 도박에 중독돼 빚이 많아지자 카지노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로저스는 폭력과 총기 범죄, 강도, 상업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미국 명문대학 풋볼팀을 이끌던 감독이 팀 내 동료 간 괴롭힘과 차별 등을 부추긴 이유로 전격 경질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마이클 실 총장은 대학 풋볼팀에 수년간 지속된 후배 길들이기, 성적 비행, 그리고 인종차별 관행에 책임을 물어 팻 피츠제럴드 감독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팻 피츠제럴드 감독은 18년 동안 팀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지난 겨울 전현직 대학 풋볼 선수들이 팀 내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후배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고발하면서 당국의 자체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백인 선수들 위주로 팀이 운영됐다는 인종차별성의 폭로까지 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그동안 흑인은 주로 수비수, 백인은 주로 공격수로 배치됐다거나 팀 내에서 백인처럼 행동하고 라틴계 등 유색 인종을 비웃는 게 다반사였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노스웨스턴 대학 야구팀의 짐 포스터 감독 역시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괴롭힘 혐의 등으로 대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한 승객이 기내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우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쯤 텍사스 휴스턴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항공기 편이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일리노이주에 중도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기가 우회한 이유에 대해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냄새도 난다면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은 일리노이주 공항에 내렸고 최대 3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며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 비즈니스 좌석은 보통 6,900달러로 승객은 3개의 코스 요리의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승객들에게 여러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미 전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CNBC가 인력과 경제, 비용과 자본 등을 종합해 2023년 사업하기 좋은 주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고급 인력과 경제붐 등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 종합 1등을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사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버지니아주는 살기에는 좋지만 사업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2위를 기록했고 테네시와 조지아, 미네소타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전체적인 점수는 높았지만 생활비와 사업비 등이 많이 들어 각각 22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과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과 차병원 그룹 산하 성광의료재단의 차의료원 그리고 LA 총영사관은 공관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과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차병원과 LA 총영사관은 재외 국민에게 긴급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 홍보, 외국인 환자 유치, 환자들을 위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할리우드 차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도 MOU를 체결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협력 연구와 시설, 장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살인마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50여 년 동안 수감 중이던 70대 여성이 조만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찰스 맨슨의 연쇄 살인에 가담했던 맨슨의 추종자인 73세 여성 레슬리 반 휴트는 지난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된 이후 53년 만에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트는 맨슨과 함께 체포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범행 당시 19살이었던 휴튼의 나이 덕에 여러 차례 재심을 받은 끝에 결국 지난 5월 고등법원이 석방을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여론과 유족들의 반발로 몇 차례 가석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희대의 연쇄 살인마이자 세계적인 사이코패스로 유명한 찰스 맨슨은 지난 1960년 후반 살인 클럽인 맨슨 패밀리를 만들어 추종자들을 조정한 후
무려 3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7년 노안으로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정치적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는데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가입 일정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31개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회원국이 동의하고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장을 보낼 거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또 가입 신청국이 거치도록 돼 있는 회원국 자격행동 계획의 심사를 면제해주는 신속 가입 대상의 자격도 허락했습니다. We have for the first time removed the requirement for membership action plan. So this is a big step, never been stronger language from NATO on membership.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구체적인 일정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가입 절차의 시작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All allies agree that when a war is going on, that's not the time for making Ukraine a full member of the alliance. 우크라이나 가입에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만 시기를 두고 나토 회원국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이 가입 시기를 선명하게 약속해달라는 입장이라면 미국이나 독일은 전쟁 와중에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겁니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입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그럴수록 러시아의 테러의 명분을 제공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У НАТО, яке не сумнівається, не втрачає час і не озирається на будь-якого агресора. 이와 별개로 나토 회원국들은 북한을 향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듭 압박하면서 한미일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한층 강화된 안보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 공식 일정 첫날,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테러와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등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공조의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양자 회담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등 하루 동안 7개 국가 정상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안보와 첨단 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찬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는 12~13년 전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북미와 유럽 자유진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폴란드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뒤늦게 대여료를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차를 제공한 당사자가 대여료를 받은 적이 없고 박 전 특검 측이 가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얻어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를 빌려준 당사자 김모 씨가 최근 MBC에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2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이모 변호사가 2021년 7월 구속된 자신을 찾아와 박영수 특검 기소를 막아야 한다며 사실 확인서를 각본대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네 돈을 다 공탁한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출된 사실 확인서입니다. 2021년 3월 대구에서 이 변호사가 박영수 이름이 서명된 봉투를 줘서 사양하다 결국 받았는데 안에 25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 변호사가 영치금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도 MBC에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최근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걸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변호사는 김 씨에게 받을 자문료가 있어 박 전 특검이 준 250만 원으로 대신했다며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건 사람들만 6,400여 명, 입금된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모텔 객실. 경찰이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수색을 해야 되니까 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성의 고급 외제차 트렁크에 있는 가방 3개를 열자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운전석에도 1,000만 원짜리 뭉칫돈이 보입니다. 차 안에 든 현금만 자그마치 11억 원. 경찰에 붙잡힌 34살 남성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가량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수익 일부입니다. 총책인 이 남성은 총판 여러 명을 고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았습니다. 베팅 금액의 최대 4.5배,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20%를 성과 보수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판들이 지인이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뛰어든 사람은 모두 6,400여 명.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대출을 내서 1억 원 넘게 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돈만 1,100억 원에 이릅니다. 유흥비, 생활비, 그리고 새로 다시 도박을 한달지 이런 자금으로 거의 썼습니다. 우리가 압수했던 이 현금에 대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아놓은 것이다. 경찰은 총책과 총판, 사이트 회원 등 4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1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존했습니다. 경찰은 또 동남아로 달아난 운영진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면서 참담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안매장한 친모가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야산. 빗속에서 경찰관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안매장했다며 친모가 지목한 곳입니다.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수사대차가 왔고 한 10여 명의 인원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말뿐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는 전혀 사람들 오갈 때가 아니에요. 경찰은 친모인 30대 여성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6년 전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친정집 인근 뒷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출산 사실을 모두에게 숨겼다고 진술합니다. 그 동선이나 이런 게 좀 의심스럽긴 하다고 그렇긴 하지만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목포시는 신생아 번호만 있는 이 여성의 아들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전화를 피하고 방문 조사에서 아이 소재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진술한 안매장 장소에서 수색을 이어나가는 한편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가도로가 무너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붕괴 사고 당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굉음과 함께 강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며 뿌연 먼지를 일으킵니다. 태국 방콕 랏크라방에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가 현지 시간 그제 오후 6시쯤 무너져 내린 건데요. 전체 길이 2km 중 50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현장 감독관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요. 당시 강철 구조물 일부가 인근 상가 건물로 쓰러지고 차량까지 덮치면서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전기도 끊기고 차량 통행도 차단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비행기 일부가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꽂혀 있는 모습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부 외곽에 있는 롱비치 공항인데요. 이착륙 연습을 하던 경비행기가 공항 경납고로 추락한 겁니다. 당시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요. 경비행기에서 연료 일부가 누출됐지만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영국에 거주하는 남성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유적지인 콜로세움 벽면에 낙서를 해 공분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엔 17살 캐나다 소년이 8세기에 지어진 일본 나라현의 한 사찰을 방문해 나무 기둥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를 훼손한 건데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일본인 관광객이 소년을 제지한 뒤 사찰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렸고요. 소년은 문화재 훼손 혐의로 동행한 부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에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30만엔, 우리 돈 27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향해 옐런 장관이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인사를 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를 존중하려는 성의 표시로 보이긴 하는데요. 반면 중국 부총리는 악수할 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긴 하지만 고개를 숙이진 않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옐런 장관이 외교적 실책을 범했다며 미국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마치 교수가 총장실에 불려간 것 같았다. 중국인들이 좋아할 모습이라는 등의 과거 백악관 고위 인사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옐런 장관이 중국에 대한 예의를 보였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는데요. 특히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옐런의 과거 모습을 보면 고개를 숙이는 건 습관적인 동작이라며 오히려 옐런 장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몇몇 사람이 여객기 천장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시간 그제 오후 베이징으로 가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 안인데요. 착륙을 30분 정도 남겨놓고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난 겁니다. 승객과 승무원 2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승객이 피를 흘려 승무원들이 급히 의료진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 건물에 어제 아침 누군가 컵라면 상자 여러 개를 가져다 놨는데요.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이라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경기도청 출입구에 컵라면 6개 들은 라면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마다 무언가 적힌 편지도 붙어 있죠.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적은 익명의 기부자가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어 119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쓰여 소방관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5월 말 무르년 수원소방서 22-119 안전센터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사이렌 소리가 불편하다는 항의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사이렌 소리가 신경 쓰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의 안전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소음 민원까지 넣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 있는 고가 수입차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번호판 뒤로 또 다른 번호판이 겹쳐 있는데요. 온라인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처음엔 번호판이 살짝 떨어진 줄 알았다는데요. 수상하다는 생각에 자세히 보니 잘라낸 종이 상자에 매직으로 숫자를 적어 고정한 위조 번호판인 걸 확인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도난 차량일 수 있다, 주차비 아끼려는 꼼수 아니냐며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요. 수사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번호판을 위조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커피숍 의자에 신발을 벗은 채 누워있다가 일어나달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에는 한 여성이 기역자 형태로 설치된 좌석에 맨발로 올라가 누워있는데요.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가방을 옆에 놔주자 내 집인 듯 드러누워 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원이 일어나 몸을 기대고 쉬어달라 요청했지만 해당 여성은 커피 샀으면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발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쏟아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봉변당한 직원을 걱정하면서 남들 다 듣게 욕을 했다면 본사가 나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남녀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뒤에서 내린 남성이 여성이 손에 든 무언가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 옆에 있던 남성 어딘가로 냅다 뛰어가는 게 도망치는 거 맞죠? 이 모습 바라보던 강도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듯 머뭇거리고 이 혼자 남겨진 여성이 불쌍했는지 빼앗은 물건을 두 손으로 건네줍니다. 지난달 한 해외 매체가 멕시코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의 CCTV 영상이라며 보도한 장면인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둘이 진짜 연인 관계였다면 여성은 정말 슬펐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장에서 다리를 잃은 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군인이 가족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이 승무원 제지를 받고 다시 내려야 했는데요. 의족 때문에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 항공사를 향한 해외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현지 시간 7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출발하려는 여객기안. 배낭 메고 목발을 짚은 승객이 기내에서 승무원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참 말이 오가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죠. 다시 목발을 집어든 남성, 결국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승객은 남성은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고 가족을 만나러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이었다며 하지만 의족 때문에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승무원은 비행 중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탑승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이 울면서 가족을 위해 산 배낭 속 선물까지 보여주며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는데요. 헝가리 저가 항공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무작정 내리라고만 한 승무원의 조치에 항공사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다른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지구 북반구와 달리 지금 남반구 나라들은 요즘 한겨울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온이 뚝 떨어지며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아공에서 눈 내리는 건 그리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는데요.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의 경우 최근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눈이 관측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눈이 낯선 주민들과 아이들은 흩날리는 눈발을 반겼지만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